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에렌버그 교수님의 노동경제학 제2장 노동시장의 개관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동에 대한 대가, 보수를 할 수 있죠? 과소지급과 과대지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설명하는 단순 모형은 앞으로 좀 더 얘기를 진행될 건데, 자, 우리의 관심사는 다시 정리합니다. 노동시장이다 라는 것이죠. 자, 노동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떤 변수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 했습니까? 그래요. 임금이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보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 하면 전체로 봤을 땐 몇 시간 일을 해서 얼마의 임금을 받는가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보수를 과대 지급받고 오버페이드 되거나 언더페이드 되는 과소 지급되는 거, 이걸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과대 지급, 그러니까 높은 임금이야, 고임금. 그리고 과소 지급, 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과대 지급, 과소 지급,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이 임금이 제대로 적정 임금으로 가지 못하면 여기 고용에 제대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해서 이게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취업을 해야 우리가 좋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보수의 과소지급과 과대지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장에서 규범경제학의 근본 가치는, 자, 규범경제학 10단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제학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사회 전체로 볼 때, 관심사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각,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개인이 보는 거 아닙니다. 자, 상호이익이 되는 모든 거래들이 완결되도록,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요, 규범경제학에서는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자,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있을까? 예, 그걸 다 이익이 되는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완결되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다른 방법, 이게 무슨 얘긴데요? 하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우리 경제학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완결된다? 더 이상 상호이익이 되는 거래가 없는, 이건 이제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이 뜻이고요. 이 표현을 다르게 쓰면, 지금 똑같은 말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실까요? 자, 희소한 자원이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또 이는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산출량, 그러니까 이게 최소의 비용으로, 결국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 효과를 누린다, 이걸 달성하는 거야. maximize, minimize, 이걸 달성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먼저 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 한번 볼게요. 자, 케이스 1. 자, 우리 균형 임금이 있는데, 균형 임금 이퀄리브리엄 나와 있는 거야. 높은 임금 H 더 높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과대 지급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과대 지급,
오버페이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고용이 있고 임금이 있는데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이렇게. 자, 균형 임금이 어디냐면 여기가 균형 임금이야. 근데 높은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WH가 되고 있는 거야. WE는 여기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몇 가지 특징을 볼게요. 자,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비싼 임금 때문에 고용이 이만큼 되는 거야. 일자리가 이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이만큼 되고요. 거기 보시면 V로 돼 있죠. Y만큼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근로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 수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이게 일자리 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특성을 몇 개 체크해 보면 1번. 자, 사용자들이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요. 오케이. 고용자들이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임금을 약간 삭감하더라도 임금을 낮춰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는 거 오히려. 그래서 여전히 빈 일자리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사실 만약 사용자들이 임금을 낮추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임금을 인하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시면 네 번째 줄 산출량을 늘릴 수 있으며 생산량이 증가 가능하고 오케이? 자, 뿐만 아니라 생산물 가격이 하락합니다. 생산물 가격이 또 비용이 감소하니까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량을 더 많이 또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소비자들의 접근이 커지니까 행복해진다. 후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싸게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잖아. 다음 두 번째. 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Y만큼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원하지만 실제로 제시되는 일자리 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라고 하지.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좋게 말해서 초과 공급 상태고 뭐 같은 말로 실업 상태다. 실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임금이 약간만 하락하면 일자리 얻지 못해 실망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채울 수 있고요. 따라서 균형 수준보다 높은 임금에서 가능한 수준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를 더 높게 하고 산출량을 더 적게 만들며 그 일자리에서 원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금이 인하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들 행복해지죠. 고용주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자리가 더 증가하고요. 사람들은 일할 의사는 작아지만 고용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자들도 고용주들도 행복이 후생이 증가한다, 효용이 증가한다, 아니면 이윤이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고 근로자들도 행복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거 근로자 전체 집단이라고 해야지 이미 저기 채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이미 채용되고 있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낮아지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 개개인들은 그런데 근로자 집단 전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 행복, 사용자들 행복, 근로자들 행복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자, 결국 어떻게 돼?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휴스턴 교통당국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딴 데보다 임금이 70%
초과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임금을 70% 과대해서 받고 있는 걸 낮추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보수의 과대 지급에 수반되는 사회적 손실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수의 과대 지급을 줄이게 돼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손실을 입는 사람들의 잃게 되는 것보다 더 개선되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을 따졌을 때 이렇게 임금을 인하해서 높은 임금을 해결했을 때 베네핏이 편익이죠. 코스트 비용입니다. 코스트보다 더 큰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는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히려 신규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나게 돼서 다 같이 행복해지고요. 다음 페이지 55페이지 봅시다. 교통 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교통 서비스 가격, 버스, 지하철 가격 하락하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서비스로 했죠. 생산량이 증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그렇죠. 다 행복해졌잖아. 그래서 아무도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일부 근로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며 사회복지는 분명히 향상되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된다? 예, 이게 바로 파레토 임프루브먼트인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균형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케이스 2 해서 볼게요. 케이스 2. 자, 균형의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낮아요. 로우한 임금을 줍니다. 언더페이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볼게요. 균형보다 낮은 임금에서 사용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근로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균형 임금이 여기가 노동에 대한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자, 여기가 균형 임금이 되는데 낮은 임금을 준단 말이지. 그럼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하려고, 구직하려고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부위만큼으로. 뭐야, 그 임금 갖고는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조기로 하면 근로자 수고요. 주어진 임금 하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만큼인데 일자리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죠? 그치,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걸로 얘기하면 사용자들은 근로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부족이 발생하는 거야. 초과 수요라는 것은 노동이 잉여 상태가 아니라 노동이 부족한 상태야.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죠. 네 번째 줄 찾았죠. 자, 그때 임금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균형 임금보다 얘가 낮았는데 얘가 상승하면 우선 근로자들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증가하겠죠. 뭐 당연한 거 이거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 산출량도 늘어나고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임금의 상승은 어떻게 된다? 소비자, 근로자 모두 역할에서 사회의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도 물건이 많이 생산되고 또 가격도 이제 더 저렴하게 많이 생산되니까 혜택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근로자들도 모두 이익을 봅니다. 사용자는요. 사용자도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 근로자를 찾기 어려웠었는데 이득이 되고요. 그래서 베네핏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미국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기 보니까 1973년도에 징병제가 폐지됐대. 근데 그 이전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징병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 모두 다 군대로 와 하면서 군인들에게 너무 낮은 임금을 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임금을 줘서 이만큼의 차이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차이를 징병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군대 신병에게 낮은 임금을 줬었는데 70년대 후반에 징병제가 폐지되게 되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거는 뭐 A급은 A급인데 뭐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의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엔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임금이 너무 높거나 너무 적어가지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지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